벌점왕의 좌충우돌 사춘기. 형민이의 담임교사인 강성식은 국어교 과목 선생님으로 마흔이 조금 넘었는데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서 머리카락 색만 보면 50대 후반이라 해도 믿을 것 같았다. 5월 초쯤 어느 날 점심시간에 2학년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사춘기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확실히 2학년이 1, 3학년 학생들보다 벌점이 많은 것 같죠? 그러게요. 오죽하면 중2병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사춘기 때는 뇌가 리모델링한대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래요. 벌점이 너무 많은 애들 어떻게 하죠? 불러놓고 얘기해도 그뿐이에요. 어떤 애들은 풍랑 속 돛담배 같다니까요. 강성식 교사는 형민이를 떠올리며 풍랑 속 돛담배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러곤 교무실에 마침 심부름 온 학생들을 시켜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형민이를 교실로 불렀다. 형민아, 너 벌점이 얼만지 아니? 500원요? 형민은 담임선생님 눈치를 살피며 희죽거렸다. 담임선생님은 형민이의 이런 행동에 대해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지하게 벌점에 관해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장난치는 형민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야, 이 자식아, 넌 웃음이 나오니? 네가 전교에서 벌점이 제일 많아. 알아? 몇 점인데요? 그제야 형민은 정신이 번쩍 났다. 왜냐하면 벌점 점수가 30점이 넘으면 학교에서 집으로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중1 때인 작년에도 벌점이 쌓여 봉사활동을 여러 차례 해서 벌점을 깎았다. 3월, 4월 겨우 2달 지났는데 벌써 벌점이 35점이나 된다. 선생님, 저 벌점 깎게 봉사활동 시켜주세요. 집에 연락하지 마세요. 집에 연락하는 거 싫은 애가 왜 이렇게 벌점을 벌어놨어? 형민은 그제야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숙였다. 여기 봐라. 수학 시간에 책상 위에 풀칠하고 휴지에 도배에다가 걸려서 벌점.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는 친구 엉덩이 뒤에 가서 야한 춤 추다 벌점. 쉬는 시간에 난간 미끄럼 타다 벌점. 선생님이 지적하는데도 배째라고 계속 장난쳐서 벌점. 아주 말을 할 수가 없다. 찬란하다 찬란해.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며 형민의 벌점 내용을 쭉 훑었다. 전 수업이 재미도 없고 지루하길래 그냥 장난친 거예요. 3층 동쪽 남자 화장실에 똥이 안 내려간 칸이 있다고 하더라. 애들 말로는 아무리 물을 내려도 꼼짝도 안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한번 치워볼래? 그거 하면 벌점 얼마나 깎아주실 건데요? 2점. 좋아요.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치울게요. 너 벌점 아직 많이 남아서 수업 다 끝나면 미술실 청소도 해라. 그럼 또 2점 깎아줄게. 형민은 미술실 청소까지 하기로 하고 수업 때문에 일단 교실로 들어갔다. 너 교무실에 왜 불려갔다 왔어? 옆자리 친구 용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봤다. 벌점 때문에. 그 순간 도덕 선생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화가 끊겼다. 얼마나 큰 똥을 싸놨길래 똥이 내려가질 않는다고 하지? 형민은 도덕 시간 내내 교과서에 똥을 그리며 낙서를 하고 시간을 보냈다. 5교시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보니 2학년 아이 셋이 소변기에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동쪽 화장실 대변기에는 양변기 2칸, 재래식 좌변기 2칸이 있었는데 그놈은 재래식 좌변기의 안에 굵직하고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자기 똥도 더럽지만 남의 똥은 정말 눈 뜨고 못 볼 꼴이었다. 거기에 냄새까지 지독하게 풍겨 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물을 내려보았다. 선생님 말씀대로 똥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어떤 새끼야. 많이도 싸놨네. 더러워. 할 수 없이 화장실 청소도구 칸에서 집게를 찾아들었다.
형민아, 너 뭐해? 똥 치우려고?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경환이가 눈치가 빨랐다. 그래, 임마. 나님이 봉사활동 중이시다. 우와, 대박. 야야, 우리 구경하자. 한 녀석은 더럽다며 교실로 가버리고 경환이와 다른 반 애가 코를 감싸쥐고 형민을 지켜보았다. 형민은 집게 끝에 힘을 주어 똥을 여러 조각으로 쪼갠 뒤 물을 내려버렸다. 그런 다음 청소솔로 변기 안쪽 바닥에 묻은 똥찌꺼기를 문질러내고 다시 물을 내렸다. 더럽지만 집에 벌점 알려지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 형민은 손을 씻고 씩씩하게 교실로 들어갔다. 그 일을 마치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벌점 가려고 똥까지 치운 애로 불렀다. 경환이가 반에 얘기한 게 금세 형민네 방까지 돌아 다음 날이 되자 아이들 몇이 형민에게 눈을 뜨며 크게 다가왔다. 야, 너 정말 벌점 가려고 똥 치웠냐? 대단하다 정말. 똥이 뭐 별거냐? 야, 근데 누가 싼 거냐? 젠장, 똥 진짜 크더라. 그러자 주변 남자애들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놀림도 있지만 반 분위기를 볼 때 자신은 죽었다 깨어도 못할 것 같은 것을 형민이 했다는 경외심도 한 움큼 들어 있는 것 같았다. 형민은 약간의 쾌감마저 느꼈다. 그렇긴 해도 두 번 다시 똥을 치우고 싶진 않았다. 봉사활동으로 상점을 받아 벌점이 깎이긴 했지만 형민은 수시로 벌점을 벌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썽꾸러기나 관종 이미지가 늘 따라다녔다. 흔히 말하는 일진은 아니었고 학교에서 포기한 학생도 아니었지만 자잘한 말썽꾸러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이었다. 작년에도 학교에서 사고 친 일로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는지 모른다. 한 번은 친구 뭉기 생일날이었다. 생일빵을 먹여주겠다며 주먹으로 뭉기 어깨를 친 것이 마침 들고 있던 우산으로 방어하는 바람에 형민이 손가락이 하나 부러진 일도 있었다. 자승자박이라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한 채 아빠한테는 그냥 교실에서 장난치다 다친 것이라고 둘러댔다. 친구를 다치게 한 일도 있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그날 형민은 반 친구 성호와 둘이서 누구 머리가 더 돌머리인가 하는 비생산적인 논쟁을 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머리가 더 돌이라고 놀리다가 그렇다면 어디 한번 누구 말이 맞는지 실험해보자며 형민은 자기의 머리로 반 친구 머리를 냅다 들이받아 버린 것이다. 희한하게도 형민 머리는 멀쩡했지만 성호는 즉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바닥을 굴렀다. 내가 더 돌머리다 성호야. 하하하하. 잠시 후에도 성호가 일어나지 않자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반 친구들이 그제야 몰려들었다.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머리 깨진 거 아니야? 친구들이 엎드려 있던 성호 머리를 살피더니 주먹을 쥐어 보이며 형민에게 소리쳤다. 혹이 이따만해. 형민아, 너 성호 데리고 빨리 보건실 가봐. 형민이는 자신의 머리가 멀쩡하기에 설마 했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주먹만한 혹이 나 있었다. 정말이네. 많이 아파? 아, 그... 결국 성호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지켜보면서 안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입원까지 했다. 걱정된 형민은 아빠와 함께 병문안을 다녀왔다.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별일이 없으면 퇴원해서 안정을 취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형민은 아빠에게 혼쭐이 났다. 아빠는 병원비 일체를 대기로 하고 성호 부모님에게 수없이 미안하다고 빌고 왔다. 형민은 그날 밤 기분이 울적해져서 연습장을 꺼냈다. 내가 다친 걸로, 내가 장난친 걸로 성호가 크게 다쳤다. 난 성호가 그렇게 머리를 다칠 것이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냥 아야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니 너무 미안하다. 제발 아무 탈 없이 나아서 왔으면 좋겠다. 내 머리는 이렇게 멀쩡한데 정말 내 머리가 돌인가 보다. 바보 같은 김영민. 야, 이 자식아. 넌 언제 철들래? 왜 멀쩡한 친구 머리를 박치게 해서 입원까지 하게 만들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몰라? 성호가 퇴원하는 날 병원비를 성호 부모 쪽으로 이체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화가 치민 아빠가 잔소리를 내뱉었다. 죄송해요. 아무 할 말 없는 형민은 그저 도망갈 쥐구멍이나 찾는 기분이었다. 중학생이나 된 놈이야. 아직도 그렇게 철이 없어서 어떻게 할래? 너 엄마가 집 나갔다고 일부러 나보란 듯이 말썽 피우는 거니? 형민은 속으로 열심히 반성하고 있다가 엄마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반감이 생겼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휴, 엄마가 없으니 애가 이 모양이지. 형민 아빠는 자신의 잘못을 아내 탓으로 돌리며 혀를 찼다. 형민은 짜증이 나서 신경질을 부리려다가 꾹 참고 속으로만 대꾸했다. 아빠가 잘 키우면 되지. 아빤 뭐 완벽한가? 아빠는 흔히 말하는 꼰대에 속했다. 자신이 세상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엄마나 형민에게 늘 가르치려고 했다. 내 말대로 하라 그랬지. 아빠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소왕국의 왕처럼 군림했다. 형민 엄마에게 배고파 밥 줘 소리에서부터 가뜩이나 밥맛 없는데 반찬에 이게 뭐냐? 물 좀 떠와라. 양말 어딨느냐? 야, 여자가 좀 깔끔해야지 집구석이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사는 집이냐? 남편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 엄마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형민에게도 비슷했다. 아빠는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로 상처 주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엎드려 자는데도 콧배기도 안 보이냐? 공부해서 남주냐?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렇게 놀기만 하냐?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혼낼 일만 생기면 빠짐없이 잔소리를 냈다. 정작 아빠는 꼴초에 술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다. 키우던 고슴도치가 암에 걸려 죽었을 때 슬퍼하던 형민에게 남자가 돼서 키 가진 일로 눈물을 보여? 저놈의 고슴도치 진작에 내다 버릴걸. 이런 잔인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인근 동네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아빠는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며 어른이란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남자라면 당연히 남자의 역할이 있었다고 믿었고 여자는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믿었다. 형민은 꼰대 같은 아빠의 모습이 가장 싫었다. 얘기도 통하지 않고 다정한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엄마는 결혼 전에 건설회사 사무실 격리를 하다가 결혼 후 아기를 가지고부터 그만두고 그 후로 살림과 육아를 전담했다. 살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었고 육아는 지친 일이었다. 주말이라도 좀 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카센터는 쉬는 날이 거의 없이 운영했기 때문에 아빠는 아빠대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 오면 꼼짝을 하지 않았다. 지친 부부는 작은 일로도 툭하면 큰 소리를 냈다. 엄마는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는 일이 바깥 일보다 결코 편한 것이 아님을 설파했지만 아빠에게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집에서 편하게 애만 보면서 무슨 밖에 나가서 일을 해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당신이 한번 집에 종일 애만 봐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이렇게 반박을 해도 아빠는 애 보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